안녕하세요. 드리프트의 차 좋아하는 사공성근입니다. 오늘은 차에 숨겨진 버튼들, 잘 모르고 있던 기능들, 듣도 보도 못한 버튼과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차, 오늘 균PD의 차거든요. 이 차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우선 곧 여름이 옵니다. 이 차를 타면서 에어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작하느냐 아주 중요할 텐데요. Summer is coming. 에어컨부터 보시죠.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오토 버튼, 에어컨의 송풍 강도와 온도까지 자동으로 설정해줍니다. 이 단순히 온도 조절 기능이 아니라 실내외 온도와 습도, 기압,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, 직사광 센서 등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온도로 작동하는 그 버튼이에요. 다만 여기 보시면 차마다 이 후드 위쪽에 직사광 센서가 있어요. 여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시거나 덮어두시면 이 오토 버튼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오토가 있다면 항상 이 반대편에 싱크라는 버튼이 있어요. SYNC. 여러분, 수영 종목 중에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아시죠? 팀원 모두가 같은 동작을 수중에서 취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. 그 싱크가 바로 이 싱크입니다. 좌우 온도를 똑같이 맞춰주는 버튼이에요. 운전석과 조수석.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, 동작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좌우를 온도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근데 싱크를 누른다. 싱크 들어왔죠? 좌우 온도를 한꺼번에 같이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에어컨 조작 버튼, AC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버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익숙하지만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버튼인데요. 차 안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, 작은 화살표가 차 안쪽으로 유턴 돌듯이 있습니다. 실외 공기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실내 공기 순환 버튼입니다. 이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밖에서 구수한 그 소똥 작동 향기가 들어올 때도 있고, 거대한 화물차 옆으로 지나갈 때는 그 매연 들어올까봐 걱정되잖아요. 그때 바로 이 버튼을 켜서 바깥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봄철에 황사나 미세먼지 들어오는 거 걱정되시죠? 그럴 때 이 버튼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. 여름에 이 상태로 버튼 불 다 들어오고 바깥 공기 안 들어오게 달리시는 분들 있습니다. 하지만 가끔씩 이 버튼을 꺼서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여름철에도 좀 더 쾌적하게 에어컨을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 됩니다. 자, 여기 그리고 또 어려운 버튼이 있어요. 프론트와 리어. 영어 나오면 우리 또 영어 어렵잖아요. 영어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부채꼴 모양은 앞유리, 직사각형 모양은 뒷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건 결국 앞유리 송풍, 뒷유리 송풍인데요. 이게 왜 중요하나? 비 올 때 아니면 추울 때, 여름철에 앞뒤에 설이나 김이 찼을 때 에어컨을 켬과 동시에 이 두 가지 버튼을 통해서 앞뒤에 설이와 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평소에는 굳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됩니다. 그 다음이 Shift Lock Release. 정말 또 어려운 영어가 나왔는데 정말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스마트 키, 스마트 버튼식의 자동차는 시동을 끄게 되면 이 기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. 예, 파킹 상태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. 근데 이 Shift Lock Release 버튼을 깊게 눌러주고 앞에 이 버튼 당겨준 다음에 살짝 움직였다. 바로 중립 기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. 중립 기어를 놓을 때가 있어요. 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바로 이중 주차를 할 때. 이중 주차 해놓고 이 P 버튼 파킹에 놔뒀다. 그날 저녁에 바로 보배드리면 내 차 사진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스마트 키 버튼이라고 해도 파킹을 일단 해놨으면 이 시프트 락 버튼을 이용해서 중립으로 바꿔놔야 돼요.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되면 차를 잠깐만 그리고 이 오토 기어를 수동 기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드라이브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있어요. 플러스를 위로 올리면서 1단에서 6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, 또 밑으로 내리면서 마이너스로 6단에서 1단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. 살짝 옛날 느낌 나는 아날로그식 운전, 이거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 키가 방전돼서 이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다,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,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실제 열쇠가 나옵니다. 열쇠 구멍 있죠? 보통 열쇠 구멍 다 있어요. 그럼 이 열쇠 구멍을 통해서 문을 여시면 됩니다. 자, 방전됐어도 이 열쇠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. 근데 들어왔지만 이 스마트 버튼식 자동차에는 또 시동을 걸 수 있는 열쇠 구멍이 없습니다.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? 다시 일단 이 열쇠를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키 자체를 가지고 스마트 버튼을 3초간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방전이 됐더라도 여기에 있는 전자식 장치와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.
이 끝을 그냥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쪽 운전대 왼쪽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. 가까이 들어와 보시겠어요? 오프라고 적혀 있잖아요. 그 말은 상시 온 상태예요. 항상 시동을 걸기만 하면 미끌림을 방지해 주는 게 온 돼 있는데 필요할 때 이걸 눌러서 오프로 할 수 있어요. 근데 오프가 언제 필요하나? 바로 서킷을 달리고 드리프트를 막 하고 싶을 때 미끌림 방지를 끄면 되겠죠.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를 일은 거의 없습니다. 다만 기름이 너무 없어서 도로에 설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는 물론 에어컨도 끄셔야겠지만 이 버튼을 오프로 하시면 조금이나마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누르지 마세요. 자, 그리고 내가 너무 롱다리다 혹은 내가 악어팔이다 하는 분들은 바로 이 스티어링 좌측에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.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위아래 조절이 가능하고요. 너무 멀다 당길 수도 있습니다. 너무 가깝다 밀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최적의 스티어링 포지션을 잡고 놨을 때 다시 올려주면 고정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절대 이걸 내려놓으면 막 흔들리고 난리 나겠죠. 조절한 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좀 좋은 차에는 이렇게 레버식이 아니라 전자동으로도 작동을 합니다. 그리고 아주 소소한 꿀팁이에요. 이 클러스터 계기판을 보면 주유량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왼쪽은 엠프티, 오른쪽은 풀이죠. 근데 가운데 이 주유소 마크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. 근데 아이콘 왼쪽으로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. 이건 무슨 의미냐? 바로 이 차의 주유구가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.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차량에는 저 아이콘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게 되겠죠. 그래서 가끔 주유소에 갔을 때 내 차 주유구가 어디에 있더라 할 때는 이것을 보시면 그 화살표 모양이 바로 그 주유구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. 이거는 나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. 유럽에서는 자동차 교육을 할 때 이 점을 반드시 알려준다고 하는데요. 내가 차를 갇힐 때가 있어요. 물에 빠지거나 차문을 열지 못하거나. 그렇다면 이 유리창을 깨서라도 나가야겠죠. 근데 이게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주먹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. 그럴 때 이 헤드 쿠션을 올려서 이 아래쪽에 쇠로 된 부분 보이시죠? 이걸 유리 아래쪽을 가격하면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면 됩니다. 그럼 한번 깨볼까요? 안 돼. 우리 아이들이 뒷좌석에 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주행 중에 문을 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바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. 2열 도어 측면 쪽에 동그란 구멍이 있고 그 아래에 아기 아이콘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차일드 락 버튼이라는 건데 열쇠 아까 빼는 법 알려드렸죠. 열쇠를 빼서 이 구멍에 넣습니다. 그리고 돌려줍니다. 그러면 이 버튼이 가동이 되는 건데요. 이렇게 되면 문을 닫았을 때 안쪽에서 열지 못합니다. 마치 경찰차처럼. 자, 이렇게 차일드 락 버튼이 됐다. 안에서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. 열리지가 않아요. 밖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립니다. 닫으면 또 안 열려요. 안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. 밖에서 이렇게 열어줘야만 나갈 수 있는 버튼.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숨겨진 기능들, 우리가 모르고 있던 버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남들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, 조금 더 안전하게 내 차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는 더 많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드리프트의 사공성근이었습니다.